그리고 수업은 선생님이 녹화해가지고 이게 올려놓거든? 카페에다가. 카페 가입해야 돼.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카페 가입하면은 필요한 거를 좀 볼 수도 있고 그래. 응? 야, 너 그리고 내가 화요일날 수학 시간에 얘기는 하긴 할 건데 너 진단평가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두 번 다 9시에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2개씩 풀고 2개씩 오답하고 그러고 가자.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좀 오래 해야 돼. 아침 9시요? 너 토요일날 뭐 일정이 있냐? 토요일에는 없고 일요일은 이거 전에 일요일이 9시 반부터 1시까지 뭐가 있어? 국어가 있어? 그럼 1시 그거 끝나면은 밥 먹고 몇 시까지 올? 그 줄은 없지? 밥 먹고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2시까지. 왜? 그럼 1시간 반만 수업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우하고 좀 놀고 있어. 그래도 2시까지 올 수 있어? 그럼 2시까지 와가지고 6시까지 일단 하고 밥 먹고 또 이거 해야지. 그러면은 토요일은 예. 밥 먹고 오고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아니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진단평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단평가 때문에. 근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너 월요일날 가서 시험 보잖아. 그러면은 중학교 거 생각 안 날 거야 아마.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 모의고사를 정해줬더라고. 그래서 그걸 네가 먼저 풀고 그다음에 틀린 거 선생님들하고 오답하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내가 서울대 선생님 붙여줄게. 같이 오답을 해.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딱 와서 클리닝 하고 다 했으면 집에 보내줄게. 알았지? 자 이제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선생님이 정할 건데 여기를 내가 먼저 수업을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앞에 부분에 화학 파트로 이제 조금씩 내가 할 거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오셨어. 널 보고 싶다고 해서 아까 남자 선생님 수학도 가르치시고 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하고 지학을 하시는 분이거든. 앞에 맨 처음에 빅뱅 뭐 이런 거 수업하면서 외울 거 암기시키고 그러실 거야. 알았지? 널 위해서 벌써 2명의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모의고사 토요일날 와가지고는 내가 서울대 선생님 딱 해놓고 너 인마 그것도 딱 또 시키고 내가 오면은 막 선생님 2명이나 있을 거야. 좋지? 혜택 받았네. 그러니까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여기를 자꾸 소개를 해. 알았어? 가깝고 좋잖아. 대광중 애들 친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자 봐봐. 자 일단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원자가 뭐야? 원자? 원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는 거 물체를 쪼개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원자. 그래. 아무리 큰 물체도 계속 쪼개. 예. 불가능하지. 응? 계속 쪼개. 우리가 이걸 쪼개려면은 더 작게 쪼개려면은 그것보다 더 작은 칼이 필요해. 근데 그 칼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쪼개도 원자를 만들지는 못해. 당연하지. 칼날도 분자로 돼 있어. 원자들이 모여 있어. 그걸로 막 쪼갠다고 원자가 쪼개지겠냐? 너무 크잖아 원자가. 그러니까 그 칼날은 분자니까. 어쨌든 쪼개다 보면은 뭐가 남는다? 그렇지. 원자가 남아. 원자가 남는데 필요한 건 좀 적어야 돼. 노트가 있으면 좋긴 한데 노트가 없겠지 당연히. 거기다 아니 내가 A4지 줄게 오늘은. 야 너 수학을 하든 뭐를 하든 연습장 가져와라. 지학도 좀 이따 그거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일단 좀 적어. 필요한 건 좀 적고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거 좀 집에서도 외우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원자가 예전에 중학교 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젠 아니야.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쪼갤 수 있어. 원자를 쪼개면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핵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아? 전자. 그렇지. 좋았어. 아주 전자가 있죠. 더하기는 2개를 합쳐졌다 이런 뜻이야. 핵하고 전자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원자. 근데 핵이 또 쪼개져.
핵은 뭐하고 뭘로 쪼개져? 알고 있나? 핵은 또 쪼개져. 생각나는 대로 말해. 괜찮아. 몰라도 돼. 배우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뭐 기억나는 대로. 쿼크? 으아! 웃기지 마. 자, 그래서 쿼크 전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쪼개져. 들어봤지? 네. 그래. 그럼 전자는 전자고. 다시 개념을 보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치면 뭐가 된다? 핵. 그걸 합쳐서 핵이라고 하고 가운데에 있어. 그 다음에 천자는 그냥 전자예요. 그 주변에 있어. 그래서 원자를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핵이 있고 이 주변에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전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이게 원자야. 근데 이걸 합쳐서 원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 이 반지름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 원궤도를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지름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작아. 정말 작아. 0.53 옹스트롱이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처음 보냐? 옹스트롱. 외우자. 이거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야.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면 0. 얼마야?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1. 왜냐면은 0.1이 10의 얼마야? 마이너스 1. 0.01이 10의 얼마야? 마이너스 2. 알아? 아니요. 이거 몰라? 마이너스 거듭제곱 몰라? 네. 역수야.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면 대수에서 나와. 그러니까 대수에서 나오는데 대수는 공통수학이 끝나야 되잖아. 자, 봐봐.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역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2제곱분의 1이야. 알았지? 그냥 그렇게 알아놔, 지금은. 지금은 알아놔. 대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 이게 뜻이 이거야. 그러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뭐겠어? 세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이제 알겠네.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 그러니까 0.1.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의 2제곱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0.01.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 두 칸이니까 1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단위 써야 돼. 미터야, 미터. 미터. 이거 너무나 작은 숫자야. 너무나 작은 숫자여가지고 이거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칠판에다가는 그냥 크게 지금 적어놓은 거지. 칠판에는 큰 것처럼 적어놨지만 엄청 작아. 외우세요. 그리고 그래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노트 필기한 거를 봤는데, 그리고 복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오늘 수업 들었던 거 있잖아. 한번 쭉 보면서 암기하고 자.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며칠 지난 다음에 하잖아? 그러면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기억도 안 나는 부분이 생겨. 근데 바로 해주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바로 한번 외워주면 기억이 남아.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안 보고만 안 되고 자기 전에 조금씩 봤던 거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공통과학도 암기야. 공통 수학하고는 좀 틀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잘 때 조금씩 자기 전에 좀 봐두는 게 금방 기억이 생겨. 안 그러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학원 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였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강의를 봐야 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강의를 녹화해놓고 네가 필요하면 보라는 거고, 그거는 내가 보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줄게. 카페 가입하면 돼. 네이버 아이디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럼 가입할 수 있어. 내가 좀 이따가 핸드폰 번호를 받은 다음에 내가 초대를 해도 되긴 하는구나. 어쨌든 되게 작지? 되게 작아. 다시, 원자는 핵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지? 그러니까 요 조그만한 공간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워야 될 게 있어. 잘 봐. 그리고 네가 아까 말한 쿼크 있잖아.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아마 거기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
배운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코크라는 단어가 생각났을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통합과학의 앞쪽에서는 알긴 알아야 돼. 이거는 업 코크 2개, 다운 코크 하나. 업 코크 하나, 다운 코크 2개.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건 섞인 거잖아. 괜찮아. 뭔 상관이야. 근데 앞으로 배우는 거는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선생님이 일로 와 임마 하면서 이 새끼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시험을 못 봐요. 그럼 내가 볼에다 뽀뽀할 수도 있어. 뭐 남자인데 뭐 어때? 남자끼리니까 상관없잖아. 뭐 내가 여자 선생님도 아니고 네가 여자도 아닌데 좀 이상한가? 뭘 이상해 임마. 남자끼리는 그럴 수 있지.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임마 널 대학을 보내지. 알았어? 첫 통과 목표가 일단 중간고사를 잘 보는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최대한 잘 보는 쪽으로 해. 그 다음에 내가 이 중이라고 왜 써놨냐? 자 봐봐. 그래서 이제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잖아. 그 다음에 전자가 있잖아. 추가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만 설명하면은 이해를 못해. 책에 있는 것도 조금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책에 있는 것도 같이 해주겠지만 저거를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지식을 알아야 돼. 이게 화학 같지만 다 물리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이 있고, 질량 뭐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할 때 그 질량이 있잖아. 그 다음에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 생소해? 전하량? 질량은 많이 들어봤어? 전하량 들어봤어? 전하량 들어봤어?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을 2라고 하고 전자의 전하량은 -2라고 해. 중성자는 0이야. 그 다음에 이 2는 얼마냐면 외워야 돼. 1.6 곱하기 10의 -19제곱. 내가 괄호하고 이렇게 쓰면 단위야. 원래 내가 단위를 이렇게 괄호하고 많이 쓰는데 안 써도 뭐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 얘를 뭐라고 읽냐면 쿨롱이라고 읽어. 전하량의 단위야. 질량의 단위는 뭐야? 많이 들어봤잖아. 왜? 지금? 좀 밤에 논다. 가, 그럼 가. 빨리 가. 알았어. 그래. 조심히 가. C가 전하량 단위 쿨롱이고, 질량은 단위가 뭐지? 그램? 그램도 쓰고, 그램도 써. 그램도 쓰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킬로그램을 많이 쓰긴 하지. 그램도 써. 그램도 써. 근데 이제 봐봐. 자,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야. 여기 플러스 안 붙인 건 플러스인 거야. 1.6 곱하기 10의 -19제곱 괄호하고 쿨롱. 쿨롱이야. 외워라. 그럼 얘는 당연히 -2니까 -1.6 곱하기 10의 -19제곱 뭐가 되겠어? 쿨롱이 되겠죠.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합치면 얼마야? 0.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야. 봐봐. 얘는 얘 자체로 전하량이 0인데 양성자는 2고 전자는 -2니까 얘네 두 개를 합쳐도 0이니까 전체를 합치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원자는. 이해 갔어?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 원자는 중성이야. 다 합치면. 이게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중성이 돼버려. 밖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질량. 중성자고 양성자는 두 개가 질량이 비슷한데 1.67 곱하기 10의 -27제곱 킬로그램이야. 적어 놓으세요. 10의 -27제곱이면 장난 아니지. 10의 27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0.000이 몇 개야? 26개. 그 다음에 1이야. 엄청 작지? 전자는 더 적어. 9.1 곱하기 10의 -31제곱 킬로그램이야.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정확한 수치는 조금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대충 모르면 있잖아. 이 작은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이 있거든.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이 있는데 원자의 대부분의 성질을 결정짓는 게 누구냐면 원자의 성질 결정. 바로 누구냐? 바로 누굴까? 전자야. 알았어? 전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돼. 알았어?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누구다? 전자다.
전자다. 그리고 이 전자는 전류의 원천이기도 해. 전류가 뭔 줄 알아? 중학교 때 들어봤지? 전기인데 이제 전기 이런 거 불 들어오려면 전류가 흘러야 돼. 쉽게 말해서. 아무튼 그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라고? 전자야. 실제로 전자야. 회로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가 건전지를 이렇게 표시하지. 기억나? 길고 짧게. 긴 쪽이 뭐야? 플러스. 그치. 짧은 쪽이 마이너스. 건전지를 사면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잖아.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 이 뒤쪽이 마이너스가 있어. 그걸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약속이야 약속. 약속을 안 받아들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 이런 거 스위치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꼬마 전구를 달았다고 해봐. 전구 하나를 달아놓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길이 없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닫으면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지? 배웠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지. I라고 쓰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들어가지. 근데 전자는 배웠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야. 이 안에 있는 플러스가 움직이진 않아. 이게 도체이기 때문에. 그럼 전자가 돌아다니는 건데 전자는 이렇게 움직여.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돌아서 플러스로 들어가.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 약속이야. 실제로 전류를 일으키는 건 누구야? 전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얘한테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일을 해 얘가. 근데 우리는 전자의 방향에 어떤 방향을? 전자의 이동 방향의 뭐? 반대를 뭐라고 한다? 전류의 방향으로 약속을 했어. 뭐 했다고?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인데 실제로 회로에서 이런 걸 회로라고 그래. 회로에서 전류를 일으키는 녀석은 누구야? 전자야. 전자.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잖아. 나중에 일반 물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물리학 1에서도 나오는데 V는 IR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이 잘. 배웠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배웠어. 그래서 이 V를 뭐라고 했냐면 전압. 이 I를 뭐라고 했지? 전류. R을 뭐라고 했지? 저항. 그리고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했지? 기억나? 옴의 법칙. 이제 생각나지? 그래, 옴의 법칙. 야, 너 통합 그냥 선생님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느껴지지? 이 자식아, 통합과 배우러 다녔다면서 지금 괜찮아. 내가 너 같은 친구들을 받아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학원을 만든 거야. 아주 좋은 기회네. 이게 아주 그냥 가방만 메고 학원 왔다 갔다 했구만. 솔직히 말해봐. 맞지? 그러니까 수학은 이것보단 나을 것 같긴 한데 과학은 완전 꽝이네.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 되지 뭐. 이런 건 다 외워야 된다고. 일단은 옴의 법칙도 나중에 결국은 써먹어. 알았지? 이 아이가 전류야, 전류. 그러니까 저런 거에 정의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자 어쨌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체, 두 번째가 부도체. 자 부도체는 이름이 많아. 부도체의 같은 이름을 절연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유전체라고도 해. 보통 책에는 부도체라고 많이 나오지만 절연체도 똑같은 말이고 유전체도 똑같은 말이야. 이건 기억을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 그리고 오늘의 탑픽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 반도체가 있다. 오늘의 탑픽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고?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고 반도체가 있어. 반도체. 자, 아까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유는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그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 이거 전부 다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뭐겠어? 전부 다 고체지 당연히. 자, 이 고체 안에서 전자가 핵에만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구속이 돼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이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어. 왜 그럴까? 내가 아까 설명했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지만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양성자. 양성자는 전하량이 한 개가 전하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2. 플러스 2. 아직 숫자는 못 외웠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단위야. 단위는 그냥 외우면 돼. 사람들이 정한 거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단위를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그 쿨롱이 사람 이름이야. 쿨롱이라는 사람이 지가 그냥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C 쓰고 자기 이름에 첫자 쓰고 지금부터 난 단위를 이렇게 정할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정해놓고 새로운 걸. 그러니까 이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화학이든 뭐든 막론하고 자기 이름을 붙인 게 많아. 상당히 많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장땡이야. 아무튼 핵은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지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야.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전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전자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얘가 전자가 돌고 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어떻게 하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어때? 잡아당겨 밀어. 그치? 잡아당겨. 얘가 얘도 당기고 반대로 생각하면 얘도 얘를 당겨.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불러? 전기력이라고 불러. 원자는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이게 구성이 돼 있어야지 원자가 되는 거 아니냐? 전자가 아예 도망가면 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로 얘네들은 구속이 돼 있어 서로. 속박 상태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 화학 시간에 화학 파트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자는 원자 번호를 사람들이 또 발견을 했죠. 원자 번호 1번이 누구야? 수소. 몇 번까지 외우고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황, 염, 아, 칼. 칼인데 첫 번째 칼은 뭐야? 칼륨, 두 번째 칼은? 칼슘, 그치. 그건 20번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 원자 번호가 누구를 따라가는 줄 알아?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따라가. 근데 내가 아까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뭐하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중성인 경우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 중성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소는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 결론은 하나.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응. 그런데 이제 화학 파트 할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이 전자는 각각의 껍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오케이, 알았어. 이게 하나의 궤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은 그림을 그냥 하나만 그렸지만 껍질들이 있어.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면 이게 첫 번째 껍질, 이게 두 번째 껍질 등등등등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두 번째를 L이라고 해. 그 다음에 M도 있지. K, L, M, N 이렇게 가는데 보통 잘 들어. 이거 외워야 돼. K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지 안정적이냐면 몇 개야? 그렇지. 이런 거 들어봤지? L 껍질은? 4개, 아니야. 8개야. 8개. 그 다음에 또 몇 개야? 또 8개야. 자, 봐봐. 수소는 H지.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 있지? 이 K 껍질에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 왜냐면 여기는 몇 개가 채워져 있어야지 안정해? 2개. 그러니까 1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하나. 헬륨은 최외곽 전자가 그럼 몇 개겠어? 2개지. 2개긴 한데 안정돼 있어. 예를 들어서 리튬을 봐봐. 물론 여기도 지금 양성자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냥 내가 플러스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야. 그러면 일단은 K 껍질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채우고 있지. K 껍질은 다 채우고 있어.
그 다음에 L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겠어 이제? 그치, 하나밖에 없어. 근데 L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찰 수 있다고 그랬지? 8개. 7개가 부족하지. 그러면 최외곽 전자 몇 개? 하나. 그 껍질이 다 채워지지. 그 껍질 맨 최외곽이잖아. 단어 자체가 최외곽이야. 껍질이 각이야. 껍질 각자야, 한자로. K 껍질, L 껍질이잖아. 근데 K 껍질은 다 차 있어. 3개니까 전자가. 그럼 L 껍질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최외곽 전자를 몇 개라고 하는 거야? 하나라고 하는 거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최외곽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좀 가득 차 있지가 않아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도 지금 돌아다닐 수 있어. 나트륨 한번 볼까? 리튬으로 설명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나트륨으로 가볼게.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지금은 하나씩 세가지고 해도 돼. 몇 번? 11번.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K 껍질에 몇 개가 있어? 그래, 2개. L 껍질에 몇 개 있어? 8개. 그치. 다 차있네, 얘네. 그치? 그냥 하얀색으로 할게. 2, 3, 4, 5, 6, 7, 8개가 있지. 그러면은 K, L, M 껍질에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최외곽 전자 하나야. 근데 만약에 나트륨 고체 덩어리가 있다고 그래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입체이긴 하지만 단면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트륨, 이런 얘네들이 있을 거 아니냐. 뭔지 알겠어? 그냥 단면만 그린 거야.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나트륨이 이렇게 구조가 있을 때 한 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서 본 거야. 이게 입체적으로 쭉 속으로 지금 있어. 입체적으로 있지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거고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런 곳에 이렇게 나트륨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단면 잘라가지고 그냥 위에서 본 거 이 위에만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나트륨 얘네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각각의 나트륨들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씩 있어? 하나씩 있지. 근데 얘가 아까 내가 구속이 되어 있는 게 전기력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 이 최외곽 전자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플러스로부터 구속력이 약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 내놓으면 얘가 이 고체 전체를 통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자유롭게. 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전자들이 나트륨에 딱 고정돼 가지고 구속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자유롭게. 여기도 갔다가 어디 하나의 특정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속해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불러. 알았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유전자라고. 최외곽 전자 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럼 왜 걔네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이거는 레벨이 더 높이 올라가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딱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 고체 중에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주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그래서 도체는 뭐다? 뭘 도체라고 하냐면은 자유전자가 많은 고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도체라고 불러. 알았지? 자유전자가 많아. 그럼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는 당연히 뭐겠어? 자유전자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없어. 물론 온도가 높아지면은 봐봐.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고 있어. 근데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로 이 전자를 탁 쳐버려. 그러면 얘가 잡고 있더라도 얘가 쳐지겠지. 네가 친구랑 둘이 잡고 있는데 힘 엄청 센 놈이 한 놈을 잡고 옮겨버려. 가능하지? 그런 외부적인 물리력이 없으면 구속이 돼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어쨌든 부도체도 자유전자가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 없다라고 한다. 오늘은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게 될 이 반도체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로 논하는 게 아니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들어봤을 건데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들어봤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형 반도체는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기억나?
설명할 거야 좀 이따가 필기만 해. 양공을 이용하는 거야. 양공. 애정 반도체는 전자의 이동을 이용하는 거고 순수 반도체는 양공이나 전자가 거의 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일단은 설명할 거야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들어본 적은 있지? 그래,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어떤 게 도체고 어떤 게 부도체인지 우린 느낌으로 알아. 도선 안이 뭘로 돼 있지? 이런 거 껍질 벗기면 뭐 있어 이 안에? 그 구리. 그치. 구리는 도체야. 그러니까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전자가 이동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전류. 그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얘는 움직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체는. 물론 가만히 있으면은 막 이 안에서 돌아다니지만 한쪽으로 흐르진 않거든. 그래서 건전지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전압을 안 가해도 얘네들이 그 안에서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쪽으로 흐르질 않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건데 전압을 가하는 순간 이런 거 전압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콘센트에다 꽂으면 되잖아. 그게 전압 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면 이거 꺼지잖아. 이것도 다 전류가 지나가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신기하지? 그럼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해요? 전류가 지나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막 쓰면 써지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패드 같은 데 쓰면 왜 글자가 써지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언제 배우는 건 줄 알아? 그래. 대학교 때 공학을 전공하면 있잖아 또 배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뭐 태어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중요한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하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그걸 많이 배우잖아.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알게 돼.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거를 자기 직업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하나씩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철없던 시절은 이제 없어져야 돼. 너 남은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만약에 대학을 잘 못 가면은 얼마나 쪽팔리냐. 부모님도 쪽팔리고 너도 쪽팔리고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막 앞날도 막 암울해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공부하는데 좀 중학교 때까지 많이 놀았잖아. 솔직히 맞지? 네. 중학교 때까지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는 공부를 해야 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이 생겨버렸잖아. 선생님 학원에 있잖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급이 달라. 이거 주변에 선생님이 이번 주변에 내가 여기 학교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학원을 만들었지만 수업을 들어보면은 지금 선생님한테 하나하나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선생님하고 해야 되겠지. 선생님 안 하면 안 되겠지. 얼마나 더 잘 가르치는 데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다 설명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단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나중에 물리 배우거나 화학 배우면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씩 외우세요. 지금 여기까지야. 이건 이제 설명할 거야. 도체는 자유전자. 부도체.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이 종이가 만약에 도체로 돼 있으면은 잘못해서 막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자가 갑자기 여기 와서 쓱 흘러가면은 네 몸이 사람 몸은 대부분이 도체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데 전압이 가해지면 있잖아. 사람 살을 뚫고 전자가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 일을 하겠지. 야, 꼬마 전구에 불도 켜는데 걔는 죽지 않아. 전자는 지나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 몸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지. 전구 불 켜고 나면 빛도 나오지만 만지면 뜨겁잖아. 뜨거워. 속이 다 타버리겠지. 그래서 감전돼서 죽은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는 멀쩡해. 속이 다 타서 죽는 거야. 무섭지. 그래서 감전이 되면 있잖아. 거의 살 확률이 없어. 왜냐면 장기까지 다 태워버려. 되게 조심해야 돼. 장기가 다 타는데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이? 다 죽는 거야. 병원 이송해봤자. 되게 조심해야 돼. 전기는 220V에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감전되면 그냥 하고 마는데 한 좀 5초 막 몇 초 정도 감전이 되잖아. 그럼 죽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겁이 없고 그리고 다 안정장치가 돼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두 개의 구멍을 꽂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근데 이 옆에 있는 거 있지. 이건 손으로 만져도 돼.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이 선들이 여기도 속에도 있어. 이 선이 두 가닥만 있는 게 또 한 가닥이 있다고. 세 가닥이야. 그래서 그 한 가닥은 이걸 타고 이제 건물을 타고 건물에도 그렇게 돼 있어. 그거 한 가닥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건물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땅 속에 박혀 있어. 그거 하나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 만약에 과전류가 흘러 재수없게, 예? 주변으로 막 전자가 나오면은 얘는 다 부도체잖아. 얘만 지금 도체지. 이거 도체야. 그러면 전자가 딴 데로 가면은 막 불나겠지. 사람한테 와도 불나겠지. 그러면 금속이 있으니까 사람보다도 얘가 더 도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막 여기로 다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겠냐. 그치? 땅으로 연결해 놓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땅으로는 들어가 봤자 땅이 엄청 크잖아, 지구는. 그치? 이렇게 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선생님 어렸을 땐 저런 게 없어가지고 감전을 엄청 많이 당했어. 죽은 사람도 많아. 근데 이제 안전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으로 저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은 안전하지. 그래서 감전돼서 요즘은 집에서 막 감전돼서 누가 죽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공사하러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 전기를 직접 만지잖아. 그 사람들이 가끔 부주의해서 감전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잘 감전 안 돼. 감전되면 어떤 놈이 어떻게 죽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젓가락 갖고 저 구멍을 쑤셔. 젓가락 도체다 해. 쑤시면 누가 봐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피복, 이거 구리를 감싸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겠어? 당연히 부도체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몇 가지는 이제 좀 외워야 되겠지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거를 좀 읽어보면, 내가 설명한 걸 참고로 해서 읽어보면은 돼. 여기 있는 것도 몇 개는 내가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 도체,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럼 전압을 걸어야 돼.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안 흐른다. 전압을 걸어도 자유전자가 없어서 얘가 이동을 못해. 이 전자들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 핵에 구속되어 있는 거야. 흘러갈 수가 없어. 종류. 딱 느껴야 돼. 금, 은, 당연히 구리, 철, 금속이잖아. 금속. 철, 알루미늄. 그것도 금속이잖아. 화학번호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 이런 거 있지. 그것도 설명할 거야. 앞에서 다시. 그리고 딱 느껴지잖아. 고무. 유리가 무슨 도체야. 말도 안 되지? 나무,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네. 그냥 나오면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지? 아직 이거 설명 안 했어요? 규소, 점화력. 들어보긴 했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그냥 설명이 나와 있는 거잖아. 피복이 있고 이 안에 구리도선이 있고 저런 거 벗겨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피복은 부도체고 구리도선은 뭐다? 도체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여기 아직 설명 안 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구리도선 같은 경우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에 이용하는 거고, 전선의 피복, 도선을 감고 있는, 구리도선에 감고 있는 피복이라고 그래. 피복, 껍질. 그거는 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사용을 하는 거겠네. 이런 차이점 알 수 있겠지?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거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의 성질, 성이니까. 전기 전도도라는 말이 있잖아. 이 전기 전도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 이거 읽어봐 한번. 숫자 아니야. 이렇게 쓰고 읽어봐. 이거 읽을 줄 알아? 시그마. 시그마라고 읽어. 기호도 몇 개 알아야 돼. 시그마가 전기 전도도의 기호야. 전기 전도도의 기호인데, 이 전기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전류를 잘 흐르는 거야. 자, 도체는 시그마가 뭐하다? 크다. 됐지?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약한 거지? 저 시그마가 전기 전도도인데 기억하세요. 도체는 시그마가 뭐하다? 크다. 도체끼리도 차이가 있어. 도체끼리도 차이가 있는데, 금이 전기 전도도가 제일 좋아. 전기 전도성도 당연히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가 구리.
구리도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구리를 사용하겠어? 금은 뭐하냐? 비싸잖아. 그러니까 구리를 쓰는 거야. 거의 비슷해, 전기 전도도가. 구리를 써. 요즘은 구리도 지금 하도 많이 캐서 써서 그런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어쨌든 구리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했던 걸 가지고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건전지에서 이쪽이 플러스다. 얘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잖아. 이렇게 표시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봐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확대해 놓은 거야, 도선을. 여기에 이만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도선을 지금 크게 확대해 놓은 거라고, 이 부분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전류는 어느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전류. 알았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부도체는 그냥 달라붙어 있잖아.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속박됐다 그러세요. 속박, 구속됐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도 이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림 보고 이해하겠지. 얘는 지금 움직인다는 뜻이야. 얘는 그냥 계속 핵이 구속되어 있는 거야. 무슨 힘에 의해서? 전기력. 알았지? 전기력. 자, 이제 뭐 이해 못할 게 없네? 다 이해됐지? 그래도 책은 읽어봐야 돼. 자, 이제 반도체 설명을 할 거예요. 앞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지만 이제 반도체 설명을 해줄 건데, 반도체는 살짝 좀 더 외워야 될 게 많아. 반도체는. 자, 반도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안 되겠지? 복습을 해야 되고, 문제도 몇 개는 내가 같이 풀어보겠지만 숙제 내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풀고 나면 그냥 이제 프린트로 숙제를 좀 내줄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내신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여기 단원을 배웠으면은 다른 단원도 조금씩은 하겠지만 여기 단원을 계속 다음 시간 테스트도 해보고 풀으라고도 해보고 막 그럴 거야. 여기 있는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자, 이제 반도체가 발견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1950년대 넘어서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 자,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있어. 규산염.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소가 원자 기호가 뭐냐? 기억나? 아니, 원자번호 몇 번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규소를 뭐라고 써? SI? 그치. 규소가 SI야. 규산염 광물은 산소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거든. 이런 걸 산소하고, O가 산소지? 규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래. 되게 지구상에 많아. 지각에, 이거 배운 적 있어? 지각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야? 지각이 뭐지? 지구의 껍데기. 지각 안에 뭐 있어? 멘틀. 그 지구과학 하는 선생님한테 배워. 그 안에 또 뭐 있어? 외핵. 외핵이 먼저 있지. 그 다음에 내핵. 지각의 구성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야. 그 다음에 규소야.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뭐 이렇게 쭉 있어. 근데 지각의 구성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산소가 아니야. 아니, 여기는 지각이 아니지. 땅이 지각이야. 땅 위에 있는 이 대기는 당연히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지각이 아니야. 그냥 산소가 있는 것 뿐이고, 이 대기의 성분은 또 달라. 그것도 지구과학 시간에 외우세요.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땅속에 산소가 어떻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고. 규산염 광물 형태로. 그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냥 가다가 지금 이렇게 도시에 살으니까 이게 흙을 많이 못 보잖아. 흙 안에도 규산염 광물이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바닷가 가면은 백사장, 모래, 거기도 굉장히 많고, 모래 자체도 그래. 그것들을 특히 모래인데 채취를 한 다음에 산소를 다 떼내. 알았어? 산소를 다 떼내서 이렇게 원형 기둥을 만들어. 얘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규소. 그 다음에 이거를 얇은 두께로 탁탁탁 해가지고 만들어. 굉장히 얇은 두께로 이렇게 만들어. 굉장히 얇아. 원형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웨이퍼라고 해. 웨이퍼라고 하고 이게 뭐의 재료가 되냐면은
반도체의 재료가 돼.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만들거든. 회로 소자들을 만들어. 적당히 듣기만 해 지금은 해.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완성시킨 다음에 핸드폰에다 넣어가지고 작동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규소로만 돼 있잖아. 규소로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무슨 반도체라고 하냐면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순수 반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 순수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순수 반도체에는 여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막 저항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지도를 막 그리는 거야. 저 안에다가. 그 우리나라가 그걸로 유명하잖아.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이게 재료야. 쉽게 말하면. 저런 거 산소만 떼내가지고 이걸 만드는 기술, 그 장비가 있어.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야, 이 조그만한 거, 이만한 거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도를 그리거든? 그 사람 손으로 할 수 있겠냐? 못해. 기술들이 다 있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얘는 전압을 가해도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게 없어. 전자도 없어. 전자도 거의 없고 양공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없어. 양공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규소만 내가 이것도 단면을 그려볼게. 단면을 그려볼게. 단면을 그리면 규소 이런 식으로 규소. 이렇게 규소들이 이렇게 고체 상태로 있는 거지. 규소 이렇게 규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그려볼까?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규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열심히 세 빨리 괜찮아? 그치? 이제부터 외워야 돼. 그냥 규소는 중요하니까 14번인데 그걸 우리가 14족 원소라고 그래. 들어봤지? 주기하고 족이 있잖아. 화학 파트에서 설명 다시 해줄게. 근데 어쨌든 전혀 안 배운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14족 원소야. 규소는 몇 족 원소라고? 14족.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은 최외각 전자수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처음에 2개지. 8개지. 그럼 10개는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4개지.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가 최외각 전자인 거야. 13족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그러니까. 그래, 쉽네. 15족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오우, 개꿈이네. 안에 안정적으로 있는 건 의미가 없어. 걔네들은 이미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걔네들은 역할을 못해. 알겠어? 그러면 규소가 최외각 전자가 4개지. 그럼 몇 개가 더 있어야 안정적이야? 네. 그래. 규소는 불안정한 거야. 근데 규소끼리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최외각 전자를 주변에다가 하나씩 점으로 표시할 건데 그럼 얘가 4개니까 주변에 이렇게 한 개 색깔로 한다. 2개, 3개, 4개가 있잖아. 그치?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는 화학 시간에 설명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통합과학이라기보단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만 화학 파트에서도 하면 되고 나중에 화학을 실제로 배울 때 2학년 때부터가 물리학 1, 화학 1 이런 걸 배워. 생명학 1, 지구학 1을 배운단 말이야. 그 공부할 거 되게 많아. 지금 1학년 때는 이렇게 하지만 1학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막 물리, 화학, 지학, 생물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그게 나중에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런 거 잘해야 대학도 잘 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 때문에. 내신을 못 따면 또 대학교에서 뭐야 이 새끼 수업만 들었지 점수가 너무 안 좋은데 안 뽑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옆에 있는 규소도 몇 개겠어? 하나, 2개, 3개, 4개지? 점 찍을 때 여기에 찍을 때 여기에 찍을 때 중요한 게 아니야. 적당히 둘 중에 하나에 찍으면 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도 하나, 2개, 3개, 4개. 여기도 지금 규소 다 있는 거야. 색깔별로 지금 몇 개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새끼도 하나, 2개, 3개, 4개가 있겠네. 맞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얘 입장에서도 하나, 이제 너무 떨어뜨려 놓긴 했지만 어쨌든 2개, 3개, 4개지? 근데 지금 그럼 얘 입장에서는 또 얘가 또 줄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다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밖에 없다가 아니야. 얘가 주고 얘가 주고 얘가 주고 다 그런 상황이야. 얘만 집중을 해봐. 어떻게 돼버렸어? 8개가 돼버렸지? 근데 보니까 자 봐봐. 얘 입장에서도 여기 마저 그리자. 하나 둘 3개 이렇게 된 거지.
얘가 하나 주고 얘가 하나 주고 얘가 하나 주고 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얘는 여기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속해 있어. 얘한테도 속해 있는 거야. 얘도 어디에도 여기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얘한테도 속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는 얘가 준 거고 하나는 얘가 준 거지. 두 개가 됐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공유했다. 공유했잖아. 공유 같이 갖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불러?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화학적인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 공유를 했다 이런 뜻이야. 공유라는 단어는 알잖아. 그지? 그래서 안정적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안정적이야. 공유 결합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산소를 다 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규소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 걔를 위에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어떤 상태다? 안정된 상태다. 그러니 안정돼 있으니 저기 있는 전자들이 이 점들이 지금 전자야. 주변에 화학에서 실제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거를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하는데 화학에서 배워. 지금 몰라도 돼 용어를. 안내만 해주는 거야. 바로 다음 단계니까. 그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가한다고 해도 이 전자들이 움직이겠냐? 안 움직여.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는 않아. 그러나 전기 전도성이 제일 좋은 거는 도체야.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안 좋지. 그래도 중간에 반도체가 아니라 부도체를 쓰려고 했던 건데 부도체 중간에 있는 게 그래도 순수 반도체야. 이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누구보다는 도체보다는 잘 흘러. 부도체보다는 잘 흘러. 그래도 조금 열을 가하거나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는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야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데 얘가 순수 반도체가 부도체보다 잘 흐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 안 흘러. 그게 전류가 잘 흐르겠냐? 안 흐르지. 흘러야지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지? 그러면 이 순수 반도체를 그대로 사용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순수 반도체를 직접 사용하면 안 좋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왜 위로 안 올라가지? 잠깐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순수 반도체를 사용하면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도핑이라는 걸 해. 도핑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옛날에 설명을 들었긴 했을 건데 지금 막 많이 기억이 안 나지. 괜찮아.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5분만 쉬었다 하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할만 하겠어? 근데 왜 지난번에 과학은 안 할 수도 있고